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언택트의 골칫덩이 폐비닐, 한국에선 고급 오일 뽑아낸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폐비닐 사용, 그리고 스티로폼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러한 폐비닐 사용이 새로운 열분해 기술로 청정 오일 생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배달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최근에 플라스틱 용기나 택배 상자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하는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주거지의 분리수거함을 보면 플라스틱 수거함이 하나 가득 차거나 넘쳐나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이어진 저유가의 현상으로 인해서 민간업체들이 일회용품의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수집과 재활용 처리에 포기를 하고 있죠. 예전 같으면 폐플라스틱을 재생 원료로 만들어서 새 제품 제작에 활용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었지만 플라스틱의 주 원료인 석유값이 하락하면서 굳이 플라스틱을 분류, 가공해서 새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줄어든 탓도 있습니다. 즉, 신종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 소비가 증가로 지금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의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죠. 지난해 상반기 폐비닐 발생량은 전년 대비 15%나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비닐, 친환경 처리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술적 한계 때문에 이게 어려워져 가고 있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이경환 박사 연구팀은 열 분해 플랜트를 통해서 폐비닐을 고품질 산업용 오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날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일정한 반응 온도에서 장시간 운전함으로써 낮은 에너지로도 폐비닐의 오일 생산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즉, 에너지를 작게 사용하면서도 열 분해로 60% 이상의 오일을 생산이 가능하고 연속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법을 개발한 것이죠. 자, 이게 도표인데요. 폐비닐 원료가 들어가면 열분해 반응기 그리고 열분해 오일을 딱 집어넣어서 열을 계속적으로 추가를 시켜요. 계속적으로 추가시키면 일부는 가스로 나가고요. 일부는 가스로 나가고 일부는 잔산물이 나와요. 예, 잔산물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재활용 장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매립하든지 소각하든지 이쪽으로 빠지고요. 그리고 왁스를 분리시킵니다. 왁스를 분리시키고 생성물 전류 상태를 통해서 오일이 나오게 되면 오일 정제 장치를 통해서 최종적인 오일 제품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도 또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면 열분의 가스를 또 집어넣어서 열분의 오일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다시 이 방법이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서 정제장치, 중화장치, 연소장치, 다시 열분의 반응기. 이게 계속적으로 삥삥 돈다라는 거죠. 삥삥 돌면서 오일 정제장치를 통해서 최종 오일이 나오는 게 60% 이상의 고순도 원료가 오일이 지금 나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전의 기술을 보면 하나의 반응기에서 5톤에서 10톤의 원료를 투입한 뒤에 장시간 가열해서 오일을 생산을 했어요. 생산 후에는 오랜 냉각 과정을 거쳐야 해서 하루에 한 차례만 운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까 도표를 보면 연속적으로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오일은 30에서 40%밖에 불과해서 수율 문제뿐만 아니라 생산된 오일 질 역시 낮아서 효용성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 열을 계속 투입을 하기 때문에 더 고순도 오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경환 박사 연구팀은 잔처리가 끝난 작은 비닐 조각, 플러프를 원료로 사용해서 원료를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버린 거죠. 아까도 보여드렸죠. 연료를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또 반응기에 투입되는 원료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한편 염소 제거 공정 그리고 증류 공정 등을 통해서 지금 불순물들을 다 날려버렸죠. 아니면 소각시키든지 아니면 묻어버리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품질을 지금 점점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경환 박사님이 연구한 개발의 기술에 지속적으로 원료를 투입해 이렇게 가능했고, 또한 이때 발생하는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서 산소가 주입되지 않은 밀폐 구조로 만들어요. 그리고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밸브를 구성해서 원료를 반응기까지 전달하는 스크류를 반응기에 가까울수록 밀도를 더 높게 하여서 탄소 주입 가능성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오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에 더해서 질소 퍼징에 의해서 일정한 산소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구진은 일정한 온도에서 최대의 오일 수율과 질을 확보하기 할 수 있도록 반응기 내부의 온도 분포를 달리해서 반응기에 투입하는 원료가 완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투입하는 양을 조절하는 등에서 공정을 최적화를 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그 비닐이 들어가지 않고 필요 이상의 열이 전달되지 않고 이러한 순수한 오일들만 추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최적화 공정 기술로 동일 공간의 설치 공간의 기존 회분식 반응기에 비해서 원료 처리량은 3배 이상 확대가 가능하다. 그리고 순수한 물질도 더 많이 나온다. 열분의 반응기에서 생산된 증기상 생선물의 고급화를 위해서 염소 제거 공정을 거치고 원하는 생성물인 가솔린, 등유, 중진류의 최종 제품을 얻기 위해서 증류 공정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그 연료탑 있죠. 유류 업체의 연료탑을 보면 각기 다른 온도로 휘발유, 그리고 가솔린, 등유, 중진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것을 또 식혀서 물건을 빼야 되는데 여기에 증류 공정을 집어넣으면 더 순수한 제품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왁스 등을 포함한 미생물 잔산물을 없애서 흙과 같은 무기물 그리고 고형탄소 성분만 나올 수 있게 2차 공정을 적용하였으며 화재 위험이 있는 고온의 잔산물을 안전하게 밀폐시켜 배출할 수 있는 장치까지 포함을 시켜서 안전도도 높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플라스틱 비닐 폐기물이라고 있죠. 보통 재활용은 20%에서 30% 재활용을 한다고 하고 미재활용품에 대해서 지금 혼합 폐플라스틱 여기를 통해서 열분해를 통해서 지금 오일이 생산된다 라는 것이죠.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은 폐비닐 원료 투입과 생성오일 포집 그리고 반응 후 잔사물 배출에 안전하게 이루어져서 연속 운전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연속 운전이 가능해야 에너지 효율 면에서 더 좋아요. 열을 식히지 않고 다시 열을 올려야 되고 이러한 반복적인 기능을 굳이 안 하고 원타임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생산된 오일 제품은 납, 카드뮴, 수은, 크롬 등 4대 중금속을 환경 규제치 이하로 포함하고 있어 시중 판매도 가능할 만큼 좋은 오일을 만들어낸다. 이 기술은 현재 1일 2톤 규모의 파일럿 플랜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1일 10톤 규모의 상용화에 진입할 계획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술은 낮은 에너지로 연속 반응하도록 했기 때문에 장시간 가열, 냉각 과정이 필요로 했던 기존 기술과는 달리 62%의 오일 수율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이는 폐비닐 1kg으로 오일 620g을 생산할 수 있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폐비닐의 처리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면 나머지 380g은 어디가 됐을까요? 버리든지 아니면 이러한 토사물로 나오든지 이런 것들로 지금 다 나오겠죠. 원래 엔트로피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뭐라도 지금 나오기 때문에 현재 폐비닐 오일화 기술은 각국이 폐비닐 처리 방안에 하나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이지만 아직까지 높은 수준의 기술에 개발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미개척 분야이고 그리고 블루오션의 분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폐비닐 오일을 회수하는 산업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기술 수준이면 산업기술로서의 상당한 수준이 있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도 가능하다는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폐비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남아 등 해외에 기술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담당자는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국내에 많이 알려진 대로 의성을 비롯한 폐비닐 쓰레기장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쌓여있지만 처리 방안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200만 톤의 폐비닐이 발생하고 있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현안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예요.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실증 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2년 이후에 민간에 이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냐? 이 기술 이용해서 오일도 생산하고 지금 폐비닐의 처리도 다 마무리되고 그리고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게 썩지도 않거든요. 썩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태우고 이것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염소 같은 것을 잔류 염소를 잘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되게 유용한 기술로 제가 보고 있어서 이번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